네, 안녕하세요. 미술여행 가이드 정샘입니다. 오늘도 미술 이론 재밌게 또 중요한 부분 찾아서 함께 가보겠습니다. 출발할게요. 계속 이어서 한국 미술사 중에서 회화입니다. 오늘이 5번째이고요. 다음 주면 근대까지 하면 그래도 한국 미술사 회화는 정리될 것 같아요. 제가 노트북으로 만들 때는 좀 예뻐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이 안 보이네. 조금 이렇게 좀 센스 있게 센스티브 좀 만들었는데 뭔가 좀 허당으로 보이네. 괜찮아요. 자, 조선시대 후기를 좀 보겠습니다. 임진년과 병자년, 그러니까 쉬운 말로 조선 중기 때 그 전란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죠. 우리나라가. 조선이. 그래서 그렇게 타격받았던 사회 전반을 뭔가 이렇게 좀 복구하려고 하고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생겼고요. 또 새롭고 다양한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한편 그 왕조도 새로운 왕조로 바꾸려는 그러한 의지가 있는 것 같이 이전의 왕하고는 좀 다른 영조, 정조의 그 왕들은 자기가 마치 이제 새 왕조를 꾸미는 듯한 그런 이제 어떤 그 비장한 각오와 노력과 그런 결실로 조선 중기와는 너무나 다른 후기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생산력이 증대됩니다. 생산력이 증대되고 은이라고 하는 매개로 한 물화 유통이 활발해집니다. 경제가 성장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그 생산력이 증대돼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 소산물이 늘어나죠. 그러면 그 늘어난 쌀과 곡식 등과 기타 생산물로 서로 물물 교환하는 거예요. 이 시절에도 물물 교환했었고 일부만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화폐 경제만 들어갔고 전국적으로 물물 교환. 자, 이런데 돈이 많아지면 돈이 축적되고 땅을 더 사게 되고 그리고 소작농을 꾸리게 되고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칫 공부만 했던 양반이 이 생활고에 찌들어서 소작농에 생활하게 되고 좀 재능 있고 당시에 재능 있고 상업력 혹은 뭐 어떤 그런 그 상술이 뛰어났던 사람은 땅을 많이 갖게 되고 하다 보니까 사회적 계층이 좀 이렇게 뒤바뀌는 현상이 비일비재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조선 후기가 되겠고요. 한양과 경기 지역에서 경화사족이라고 그래요. 이런 용어들은 알아두시고 비평사조와 문외환경 이런 것들이 좀 조성이 됐었고 비양반 출신의 여항이라고 그러죠. 여항. 비양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중인을 말합니다. 중인계층. 이런 계층들의 활약이 또 증대되기 시작하는 게 조선 후기부터예요. 그것이 꽃을 핀 것이 조선 말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선 후기의 영향력은 또 시대적, 사회적 배경은 이렇게 된다는 것.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좀 크게 화면을 빠르게 갔다가 돌아올 건데요. 자, 1번 회화 애호풍조가 유행했다. 그 다음 페이지요. 2번 회화 사상의 새 경향이 등장했다. 그 다음 페이지요. 3번 천기론과 창작 태도가 바뀌었다. 이런 거고요. 4번, 이렇게 보면, 요건 그 천기론에 관련된 좀 부연 설명이고, 그 다음에 4번 남종합법이 상행했다. 이게 조선 후기의 특징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선구적 남종화가 대표 작가 윤두설 출발해야죠. 윤두서가 조선 중기와 후기에 걸쳐 있는 작가이니까요. 이렇게 오늘 크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국 미술사 회화 부분, 특히 조선 미술사를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자, 첫 번째 회화 애호풍조가 크게 유행합니다. 19세기 후반 선조대왕, 선조왕의 그 시간을 통해서 파급된 명나라 말기에 고동 서화 취미가 있었어요. 이게 우리나라도 들어오죠. 그러면서 그 열기가 활발해졌고요. 그림을 단순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고 수집하고 감상하고
감식. 요때 이제 감상인, 감정인들이 많이 찍히게 됩니다. 품평하는 회화 활동. 이때 들어왔던 것이 이 미술, 그러니까 서화에 대한 교육론이라든가 혹은 가치관, 그 회화론, 요거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는데요. 요때가 바로 수기적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대가 됩니다. 수기적 가치관. 네. 그때 이제 이렇게 막 이런 그 책가도 같은 것도 많이 그리고 상징을 담아서 그리게 됐던 거죠. 그래서 요 배경에 있는 그림들이 이 내용과 관련돼서 제가 좀 의미 있게 좀 뽑아서 이렇게 배경을 좀 설치를 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두 번째가 회화 사상의 새 경향입니다. 회화 활동의 양적 팽창도 있었고요. 감상학이라고 할 만큼 많은 전문 영역이 형성됩니다. 경화사조, 아까 말씀드렸죠? 서울, 경기 일대의 중인 이상계층, 아마추어적인 여기관에서 탈피하고요. 그냥 대충 하는 것 탈피하고 기존의 천기관, 여기 보세요. 천할천자 기술기자. 아, 그림은 천안기술이야. 천기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선시대 회화관, 아까도 말씀드렸던 회화관을 보자면 첫 번째 고려부터 들어왔던 공리적 가치관. 회화는 말이지 국가를 경영할 때 필요한 공적 가치가 있어. 기록을 해놔야지. 회화의 기록적 기능을 따졌던 것이고, 두 번째가 조선 초기, 중기, 후기에 있었던 말기, 만례관 가치관. 말초적인 거야. 말초적인 것. 그러니까 이 문인들은 하면 안 되는 거죠. 마지막 조선 후기 때 있었던 수기적 가치관. 이렇게 되는 건데요. 꼭 시대에 적용하실 필요는 없고 회화관 전반적으로 세 가지를 공부하시거나 아시면 되겠는데요. 자, 어쨌든 천기관, 요게 바로 말기적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벗어나서 서화에서 명성을 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사대부라든가 양반은 서화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지. 그게 말기적 가치관인데 이제 여기서 벗어나는 거야. 벗어나서 서화에서 명성을 떨치는 건 부모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것으로도 인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뒤바뀌어졌죠. 그러면서 유학을 절대시하던 본말론이죠. 본질과 말,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말기적인 것이다. 뭐 이렇게 나누는 본말론이라고 하는 건데 강화되었던 완물 상지, 요게 바로 만례적 가치관. 이러한 경계적인 자세가 약화되죠. 그래서 이제 수기적 가치관이 더 크게 득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세계 인식의 토대로서 사물의 이치를 직접 관조하고 파악하는 관물론적 감상을 중시하는 관념이 형성되고요. 요때 이제 천기론.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천기론, 바로 그 천기론. 요 천은 하늘천자를 주는 겁니다. 기술기자, 하늘천자. 하늘이 만물을 생성하는 창생의 조화, 술, 배울 것, 요게 바로 천기론의 기초 관점이에요. 사실 요게 이제 동기창을 비롯해서 명대 문인들에서 주장되긴 했는데, 우리나라는 조선 후기. 정해진 법칙을 답습하며 인위적인 기술에 예속된 직업화가의 그림과 변별되는 남종 문이나 창작의 핵심 개념이 바로 천기론입니다. 천기론. 그 다음 거 볼까요? 네. 의고주의 풍조를 반대하는 비평의식과 결부되었습니다. 천기론은. 의고주의 풍조를 반대합니다. 고의와 고법을 의고가 아니라 방고에서 추구하는 것이 천기론입니다. 법과 창시의 자세로 그리자가 천기론입니다. 다음이요. 자, 남종화법의 성행. 명대 말기를 통해서 문이나 우월론을 토대로 두고 남종화법을 적극 활용했고요. 기존의 화풍을 쇄신시켰다. 기존 화풍이란 절파풍을 말합니다. 묘사 대상의 사실감 보완하기 위해서 서양화법 태서법을
수용해서 개량화 시도하기도 했고요. 혹은 운연법, 네, 원말 4대가와 명조 5파, 동시작 남정화 계보에 속한 문양가들 작품 소개는 10세기 후반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다. 자, 이제 대표 작가가 나오죠. 윤두서부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윤두서 작품이에요. 평사 나간도 배경이죠. 이제 중요한 작품. 제가 쓴 책 기본세도 있는 작품입니다. 고시화보와 당시화보 등을 통해서 남정화파 습득했고, 엄나라 예찬 구도의 갈필, 간결한 선묘. 자, 그런데 예찬은 절대준을 많이 사용하는데 윤두서는 오히려 선염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또 약간의 준찰, 스산한 느낌, 문기 그런 걸 주로 많이 그리죠. 윤두서, 그 다음에 이제 조용석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선, 일파 이렇게 되면 조선 후기는 잘 정리하게 되는 거고, 오늘 그림에 있었던 풍속화, 민화까지 공부하시면 조선 후기는 아주 알차게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요. 자, 조선 후기는요. 조선 후기 제 경향, 우리가 아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봤던 것처럼 그런 거 먼저 정리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화파 영향, 남종화풍, 오파, 절파 이런 것들, 그것을 넘어선 조선 후기, 요게 중요하죠. 독창성, 요거 꼭 정리하시고요. 작품별로 기법, 용어, 전통의학 용어 등을 꼼꼼하게 정리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다음이요. 자, 그래서 오늘도 미술 이론 어떤가요? 재미있으셨나요? 정리하기 쉽죠? 괜찮죠? 정리 잘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미술여행 가이드 재밌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